안녕하세요. 부동산 가이드의 정혜리입니다. 7월 달에 이 아파트 거래량이 14,000건을 훌쩍 넘어서면서 10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할 전망이다라고 하는데요. 계절적인 비수기임에도 불구하고 하반기에 집값이 좀 더 오를 것이다라는 전망들이 우세하다 보니까 먼저 주택 구매에 나서는 분들도 많이 늘어난 것 같습니다. 또 최근 들어서 저금리 기조가 이어지고 있고 다양한 정책들이 시행이 되면서 부동산 투자에 관심을 갖고 계시는 분들도 점차 늘어나고 있고요. 실제로 부동산 투자를 실행하고 계시는 분들도 참 많아졌다라고 합니다. 하지만 부동산 투자라는 게 한두 푼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죠. 저희와 함께 안전 점검 꼭 한번 해보시면서 신중하게 투자해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알찬 내용 담아봤는데요. 부동산 가이드 지금 바로 출발합니다. 네, 생생 부동산 클리닉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부동산에 대한 정보들 함께 공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 전화 활짝 열려 있는데요. 02-2077-6356번으로 전화 주셔도 좋겠고요. 무료 문자 버튼도 열려 있습니다. 02-545-7988번으로 부동산과 관련된 고민, 궁금증 접수해 주시면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속 시원하게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역시나 제 옆을 든든히 채워주고 계시는 분이 있는데요. SNK 자산관리의 이영규 본부장님과 오늘 이 시간 함께 하도록 하죠.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제 본격적으로 부동산 이야기 풀어보도록 할 텐데요. 오늘의 주제부터 화면으로 함께 만나보시죠.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최근 개포동의 한 재건축 아파트 분양 보증 신청을 발열했습니다. 과도하게 높은 분양가로 보증 리스크가 크기 때문이라고 밝혔는데요. 이러한 행보에 맞춰서 재건축 분양가에 제동이 걸리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시장은 어떻게 반응하고 있을까요? 지금 바로 서울 재건축 시장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일 9시 뉴스나 8시 뉴스 보신 분들은 이 뉴스 꼭 접하셨을 것 같습니다. 개포동의 한 재건축 단지 아파트가 이 보증 신청에 반려가 됐다라고 해서 지금 주택조합이라든지 여러 군데에서 볼멘 소리가 참 많은데 왜 이런 현상이 발생하게 된 것인지 저희가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이슈가 되고 있는데 이렇게 시끄러운 거죠? 일단 강남 재건축의 분양가가 네. 너무 높기 때문이겠죠. 네. 네, 너무 높은데 그 생각하는 것보다 좀 10% 이상을 넘어섰기 때문에 좀 이제 반려를 한 건데요. 예. 그러니까 쉽게 설명드리면 이 분양 보증이라는 것이요. 이 건설회사가 혹시 파산한다거나 아니면 또 분양 계약을 이행할 수 없게 되는 상황이 발생했을 때 그 건축물 분양이나 이 분양 대금을 환급해 주도록 하는 장치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제 들어온 사람들을 이렇게 좀 보장해 주는 그런 장치인데 일단 20가구 이상 분양을 하면 반드시 이 보증보험을 대야 됩니다. 네.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현재 이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유일한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반려를 했다는 거는 더 이상 딴 데 가서 받을 수가 없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조금 이제 시간이 늦춰질 텐데 네. 이 개포가 말씀드린 개포 3단지잖아요. 이 3단지인데 분양가가 신청을 4,310만 원에 했습니다, 평당. 네, 비싸더라고요. 예, 그렇죠. 깜짝 놀랄 네, 정도인데. 깜짝 놀랐어요. 앞자리가 네. 다르던데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6월에 이게 강남구 분양가 평균을 보더라도 한 3,800만 원 정도였고요. 네. 그리고 또 3개월 전에 개포 2단지가 분양을 했었는데요. 그때 분양가도 한 3,762만 원이었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때에 비해서 10%를 훨씬 상회하는 약 15% 이상 높은 분양가이기 때문에 일단 한번 제동을 건 게 아니냐 생각이 되는데요. 네. 예. 어쨌든 분양가 상한제가 폐지가 됐잖아요. 폐지가 되면서 좀 분양가를 자유롭게 하다 보니까 이렇게 높은 분양가도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분양가를 이렇게 좀 정책적으로 이렇게 좀 제한한다는 게 좀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부작용이냐 하면은 이미 이제 그 개포 3단지 들어갈 사람들은 분양가를 생각하기를 한 4,300만 원에 하겠구나. 맞아요. 인터뷰 네. 보니까 절대 낮출 수가 없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렇죠. 그렇게 예상을 다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갑자기 분양가를 낮춰라. 분양가를 낮췄을 때 어떤 현상이 벌어질까요? 그렇죠. 투기 수요가 충분히 들어올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네. 예. 일단 벌써 분양가를 낮춘다는 건 프리미엄이 벌써 보장됐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 실수요자들, 그 조합원들이 또 건설사가 가져가야 될 수익들을 이 단기간에 몰리는 투자자들이 그 이익을 챙기는 게 아니냐 이런 좀 우려 섞인 시선이 있거든요. 네. 또 강남 재건축은 또 이게 전매 제한이 한 6개월입니다. 그럼 6개월이 지났을 때 이 분양권을 또 사고 파는 과열될 수밖에 없다는 얘기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바로 정책적으로 이렇게 제한하는 것보다는 좀 더 이렇게 좀 관망하고 지켜보는 것도 필요한데 그러기에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분양가가 높긴 높습니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좀 이런 법적인 규제보다는 오히려 조금 더 이 청약 방법이라든지 이런 실수요자 중심이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시장을 조금 연구해서 그런 걸
받아들이는 게 더 좋지 않겠냐 싶거든요. 예. 네, 그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어쨌든 개포 산단제 보증 거부가 뜨거운 감자가 됐고 있긴 하는데 이 사태가 어떻게 마무리가 되는지 좀 잘 주시하시면서 부동산 흐름들을 함께 체크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추가적인 궁금한 사항 함께 토론할 수 있는 자리 마련하고 있는데요. 세미나 일정도 체크 도와드립니다. 네, 오늘 출연하신 이영규 본부장님의 무료 세미나입니다. 7월 30일 토요일 오후 12시 반부터 오후 5시까지 진행하게 되고요. 0254-7988번으로 미리 예약 접수 후에 방문해 보시죠. 네, 오늘 못다한 이야기는 시간 여유를 충분히 두시고 세미나를 진행하고 계시니까 직접 가보시면 정말 좋은 정보들 많이 얻어가실 수가 있으실 것 같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시청자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 전화 02-2077-6356번 열려 있고요. 무료 문자 02-545-7988번으로 역시나 접수해 주시면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실시간으로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벌써부터 첫 번째 시청자 전화가 걸려와 있네요. 받아볼게요. 안녕하세요. 여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 어떤 부동산 고민 좀 해결해 드릴까요? 저기 서울시 은평구 녹본동이요. 예. 176-22 나홀로 아파트거든요. 예. 한 25평 정도 되는데 매수하고 싶은데 앞으로 전망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서요. 알겠습니다. 나홀로 아파트 매수를 고민하고 계시는데 어떤 목적인가요? 실거주 목적이세요? 아니면 임대 목적이세요? 실거주요. 실거주 목적으로 25평 아파트를 좀 매입하고 싶다라는 말씀인데요. 과연 네. 적합한지 저희가 한번 봐드리도록 할게요. 이영규 본부장님 바로 만나보시죠.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지금 이거 녹본동인데 아직 올해 혹시 이게 만들어진 아파트인가요? 네. 나홀로짜리 아파트고요. 네. 혹시 방이 몇 개인가요? 3개요. 방이 3개고요. 네. 혹시 금액 좀 알 수 있을까요? 금액이 3억 정도요. 3억 정도요? 방 네. 3개에 3억 정도인데, 그러니까 목적이 오로지 실거주신 것인가요? 실거주랑 앞으로 전망도 좀 궁금하고. 예, 그럼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네. 실거주 하시기에는 뭐 그냥 괜찮습니다. 네. 근데 만약에 뭐 투자 목적으로 하신다 그랬으면은 저는 네. 반대를 아마 드렸을 것 같아요. 네. 예, 그 이유를 한번 지도를 통해서 제가 조금 설명을 드릴게요. 네. 예, 지도를 보시면은 네. 녹번동 116-가 여기 위치하고 있는데요. 네. 보시겠지만 뭐 역촌역하고 또 이제 뭐 응암역 역 사이에 네. 있거든요. 네.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막 가까운 것도 아니고 먼 것도 아닌 그런 입지고요. 네. 그리고 주변을 전체로 보시면은 이렇게 아파트 단지들이 없죠. 네. 예, 대부분 다 주택가란 말이죠. 다세주택이 즐비한 지역이고 그 안에 아마 이게 아파트라고는 하는데 다세주택하고 거의 흡사한 형태일 거예요. 그렇죠? 이게 주상복합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주상복합이요. 예, 네, 그러니까 뭐 2층에는 예. 오피스텔이고 그 위부터는 아파트로 되어 있더라고요. 예, 그렇죠. 그런 식으로 지어지는 게 이게 몇 층짜리라고 그러셨죠? 12층. 12층이요. 예,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다세주택이 아니면은 그런 이제 나홀로 네. 아파트들이 들어오는 지역이거든요. 네. 예, 그래서 어쨌든 실거주하는 사람들은 그냥 뭐 실거주를 하겠지만 왜 네. 제가 투자 목적으로 반대를 드렸냐면은요. 이 네. 주변에 이 많은 다세주택들하고 경쟁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신축 다세가 옆에 또 들어오고 또 들어오는데 물론 뭐 편리하고 새 거라서 이 아파트에 수요가 몰릴 수는 있겠지만 이렇게 장기적으로 이루어질 것 같진 않아요. 그리고 이제 은평구 이 동네가요. 이 네. 통일로 주변으로 해서 불광역이라든지 연신내역 쪽으로 주거가 많이 선호가 있거든요. 네. 근데 이 불광동 연신내도 마찬가지예요. 투자 목적으로 들어가기보다는 실거주 목적으로 하신 분들이 많거든요. 근데 이 불광역 주변, 연신내역 주변에도 이런 다세주택이라든지 신축 빌라들이 계속 공급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여기 3호선을 따라서 여기보다는 아무래도 네. 이쪽 지역이 조금 더 영향을 덜 받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물론 뭐 전세 수요가 많고 하면은 전세가가 조금 높아지면서 가격이 아주 소폭으로는 상승할 수는 있겠지만 예, 네. 그렇게 많은 폭의 상승을 기대하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릴 게 네. 이 주변으로 해서 업무 단지가 없어요. 네. 한마디로 일하러 오는 사람들이 이쪽으로는 없다는 얘기잖아요. 네. 예, 그러다 보니까 뭐 전세수 이런 것도 좀 한계가 있지 않을까. 어쨌든 이 지역은 그냥 실거주 하시는 분들이 들어오셔서 네. 뭐 지하철 네. 이용하시고 서울 중심권이나 뭐 강남 쪽으로 가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실거주 하시기에는 괜찮지만 혹시라도 나중에 내가 좀 많이 올랐을 때 매도를 해서 네. 차익을 좀 많이 보겠다. 이런 생각으로 접근하시면은 조금 저는 반대 의견을 드리거든요. 네. 가격 하락 우려감은 없나요? 가격이 아마 뭐 하락은 안 하더라도 아마 좀 네. 일정한 수준을 유지할 듯 보여지거든요. 네.
예, 아직 계약하신 건 아니시고요. 네. 아, 예. 갖고 이제 요 점을 좀 참고하셔가지고 그냥 네. 내가 실거주는 편하게 할 수 있겠지만 좀 많은 가격 상승은 기대하기가 어려우니까 이런 점도 네. 고민하시고 차라리 저라면 그 통일로 주변 불광역 3호선 주변으로 한 번 더 알아보시는 게 어떨까 싶거든요. 아, 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인근 추천 지역까지 함께 꼽아주셨으니까 관련 지역 잘 훑어보신 후에 다시 한번 전화 주셔도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전화로 시청자 상담 이어가고 있는데요. 문자로도 많은 사연들이 접수가 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문자로 들어온 시청자 고민 해결해 보도록 하죠. 화면으로 함께 보시죠. 휴대폰 끝자리 4882번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독산동 동남빌라 18평형을 20년 전에 매수를 해서 현재도 실거주 중입니다. 보유해야 할지 매도해야 할지 고민이고요. 매도한다면 언제가 좋을지 알려주세요. 라고 문의해 주셨습니다. 네, 18평형의 빌라를 20년 동안 실거주하면서 보유해 오고 계시는데요. 한 번쯤 좀 이사도 가보고 싶으실 것 같습니다. 매도 타이밍 잡는다면 자세한 시기 함께 잡아주시면 좋으실 것 같고 이 빌라 먼저 괜찮은지부터 점검해 볼까요? 일단 이 독산동이란 지역이요. 별다른 개발 계획이 없습니다. 없군요. 예. 없고 지금 뭐 문자에도 보셨다시피 20년 됐는데요. 가격 변화도 별로 없나요? 그렇죠. 안 내리면 이제 다행인 지역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20년이나 있는데. 됐는데요. 네. 예. 그러니까 20년이나 됐고 좀 연차가 오래됐습니다. 근데 별다른 개발 계획이 없다 보니까 네. 이제 어쩔 수 없이 주변에 뭐가 들어와요? 신축이 또 들어오기 마련이거든요. 네. 근데 신축이 뭐 역 주변, 독산역 주변으로 해서 들어올 건데 과연 이 역에서도 이 동남빌라가 제가 좀 살펴봤더니 네. 여기서 이렇게 가까운 건 아니에요. 오. 예. 그런데 현재 이 독산동 이쪽 주변으로 해서 주거 소유가 오히려 이 광명이라든지 뭐 하안동, 철산동 이쪽으로도 주거 선호도가 많이 몰리고 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주거에 대한 그런 약점이 많이 안고 있고요. 그래서 만약에 투자라고 말씀하셨으면 하지 마세요라고 말씀을 드릴 건데 네, 실거주시니까. 그렇죠. 어쨌든 20년 동안 실거주를 하셨단 네. 말이에요. 한 가지 걱정되는 건 그겁니다. 이거를 만약에 매도를 하셨을 때 그 금액을 가지고 이 주변에 신축으로 가실 때 이 자금 여건도 조금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거든요. 네. 그래서 기왕이라면 좀 빠른 시간 안에 매도를 하셔가지고요. 갈아타셔서 뭐 자금 여력만 조금 뒷받침된다면 차라리 주변을 떠나기 싫다면 주변에 신축으로 가시는 게 당연하다고 보여지고요. 그렇게 큰 보유 그런 거는 없습니다. 보유하는 의미는 크게 없기 때문에 이사 계획이 있으시다면 매도하시고 가시면 되겠고요. 그 자금에 맞춰서 한번 이동을 생각해 보시는 게 훨씬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독산동 주변에 가격 상승을 일으킬 만한 호재들이 없기 때문에 좀 정체된 흐름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고요. 매도 쪽으로 가닥을 잡으시고 다른 곳으로 이동 투자를 해보자 아니면 신축 쪽으로 다시 한번 이주를 생각해 보자라는 결론 세워주셨으니까 참고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시청자 전화 상담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 전화 02-2077-6356번 활짝 열려 있으니까요.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전화 걸어주시죠. 다음 시청자 연결해 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여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 어떤 부동산 고민 좀 해결해 드릴까요? 예, 저기 관악구 신림동이요. 네. 예, 건영 3차 아파트요. 예, 몇 평대 지금 궁금하시죠? 건영 23평이요. 23평형대 어떤 점이 궁금하세요? 제가 그거를 매수하고 싶은데 네, 지금 시점이 괜찮은지요? 알겠습니다. 매수를 고려하고 계시고 23평형대를 보고 계십니다. 실거주 목적이세요? 아니면 좀 투자성의 목적이세요? 투자요. 네, 투자성으로 지금 건영 아파트 23평형 적합한지 저희가 분석해 드릴게요. 바로 본부장님 만나보시죠. 예,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네, 안녕하세요. 네, 그 신림 건영 3차가 이 서울대학교 옆에 있는 거 맞죠? 예, 예. 예, 뭐 이 대학동에 있는 건데 여기를 아직 뭐 계약하신 건 아니고요. 네. 이 아파트에 대해서 혹시 알아보셨나요? 예, 알아보고 있는데 잘 안 나와요. 그리고 그 평수가. 예, 잘 안 나올 거예요. 그렇죠? 원하시는 네. 평수가 잘 안 나올 건데 일단 이 아파트는 한 20년 정도 됐죠. 예, 예. 예, 조금 이제 연차가 있고 연차로 볼 때는 조금 애매합니다. 뭐 재건축을 보기에도 시간이 많이 남았고 근데 뭐 이 주변으로 해서 아파트 공급이 크게 없잖아요. 그렇죠, 예. 예, 그러니까 주로 이제 아파트들이 뭐 한 동짜리, 두 동짜리 나홀로 아파트들이 많아요. 네, 네. 예, 그래서 주변하고 이제 쉽게 경쟁할 만한 아파트들은 없어서 좋습니다. 갖고 아까 투자 목적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예, 예. 요거는 좀 길게 보시기보다는 네. 좀 단기적으로 좀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단기로요. 예, 그러니까 투자 목적으로 괜찮은데요. 그 이유를 조금 예. 말씀드리면 예. 일단 제일 먼저 강남순환 고속도로가 개통이 됐잖아요. 네, 예. 예, 물론 이거는 어느 사람들이 좋냐? 광명, 시흥 이쪽 사람들도 좋겠죠. 네. 그쪽에서부터 강남까지 연결되는 도로다 보니까
예. 근데 물론 이 순환 고속도로에 수혜를 조금 받았어요. 네. 예, 조금 받았는데도 지금 평당 한 1,000만 원 정도죠. 예. 예, 한 평당 1,000만 원 정도로 서울 시내에서 평당 1,000만 원 되는 아파트를 찾기 쉬운 건 아니거든요. 예. 예, 그렇죠. 그래서 가격적인 측면에서는 이점이 있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더 좋은 게 뭐냐면은 2021년쯤에 신림 경천절 들어오는 건 아시죠? 아시나요? 예, 예. 지금 이제 착공했다는 얘기는 들었어요. 예, 착공을 했고요. 네. 이게 한 2021년 되면은 여의도에서부터 서울대까지 연결이 될 거거든요. 예. 이 신림 경전철의 수혜는 꼭 볼 수가 있는 지역입니다. 네. 왜냐하면 이 지역이 지금 뭐 지도에서도 쉽게 보실 수 있겠지만 지하철역이 가깝지가 않죠. 예, 지하철역이 예, 가깝지가 그렇죠. 않고 예, 예. 예, 물론 이제 서울대라는 그런 특수성이 있고 네. 교육 여건은 좋겠지만 공기는 굉장히 좋을 거예요. 공기 좋고요. 예. 예, 그러니까 공기 좋은데 교통 좋긴 힘들잖아요. 예. 그래서 공기는 굉장히 좋고 살기도 좋습니다. 그래서 뭐 전세 수요라든지 뭐 이런 대학교 다니는 그런 사람들이 전세 수요가 들어올 거고요. 그래갖고 네. 신림 경전철이 2021년에 개통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개통 후를 보시는 게 아니에요. 여기는 전혀. 지금 투자 들어가셨다가 예. 개통되기 전에 매도를 하시고 나오셔야 되는 거예요. 예. 예, 그러니까 일단 개통되기 전에 일단 수혜를 다 볼 거거든요. 네. 예, 개통된 후에는 그 좀 상승 여력이 좀 적습니다. 네. 그리고 재건축을 보기에는 아직도 연한이 길게 남았기 때문에 재건축 길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냥 단기간으로 투자로 접근하셔서 그러니까 2020년이니까 한 3, 4년 그 정도 보셨다가 그때 매도하고 나신다면은 물론 많은 금액은 아닐 거예요. 하지만 지금 아직 시세가 한 3억 가는 것 같은데요. 예, 한 3억 가는데 그 경전철 들어오고 그러면은 한 3억 2, 3천까지는 갈 거예요. 아, 예. 예, 그러니까 많은 상승폭보다는 그래도 조금 상승 여력이 아직 남아 있다 보니까 네. 단기적으로 투자하셨다가 좀 갈아타시는 방법 그런 방법 세우시면 괜찮은 투자가 될 겁니다. 예, 예, 좀 도움이 되셨나요? 예, 예, 감사합니다. 네. 투자 목적으로 단기성으로 접근해 보자라는 말씀을 해주셨고요. 경전철이 개통되기 전에 매도 타이밍을 잡고 잘 빠져나와 보자라고 계획 세워주셨으니까 참고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시청자 상담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문자로도 많은 사연들이 접수가 되고 있는데 문자 사연 하나 더 보도록 하죠. 네, 휴대폰 끝자리 9085번님께서 보내주셨네요. 원효로 일가에 위치한 신축 오피스텔을 매수하려고 합니다. 전용 11평 매수가가 3억 원인데요. 적절한 가격이 맞나요? 라고 문의 주셨습니다. 네, 자세하게 우선은 문자는 넣어주셨습니다. 아무래도 오피스텔을 매수를 앞두고 계시니까 투자성으로 접근하는 것이 아닌가 좀 지레짐작이 되는데요. 이 오피스텔 어떤가요? 일단 뭐 원효로 일가라는 지역이 숙명여대라든지 이런 대학교 이제 수요를 받을 수가 있는 곳인데요. 지금 한 11평 정도 되면 꽤 큰 거잖아요. 예, 그래서 가격도 높다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은데 네. 일단 오피스텔은 수익률을 보셔야 됩니다. 그렇죠. 수익률이 점점 좀 하락을 하긴 있어요. 근데 하락을 하고는 있는데 제가 이 주변에 오피스텔 시세를 한번 알아보니까요. 네. 아무래도 좀 원룸이죠. 한 6평, 7평 되는 것들이 매매가가 한 1억 5천 정도 되고요. 월세를 많이 받으시면은 한 50에서 60선을 받고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이 지역에 3억짜리 오피스텔이 들어온다. 그럼 과연 월세를 얼마나 받아야 이 수익률이 맞을까요? 그렇죠. 그렇죠. 못해도 100만 원 이상은 받으셔야 되잖아요. 근데 이 100만 원 이상 받는 지역이 우리나라에 많지는 않습니다. 네, 이 동네는 좀 힘들지 않을까 그렇죠. 싶은데요. 예. 서울에서도 100만 원 이상 받을 만한 지역은 강남이라고 이렇게 국한되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요. 일단 주변으로 뭐 이렇게 뭐 일하는 업무 단지가 크게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좀 고소득이라든지 뭐 네. 전문 IT 직업에 종사하는 분들이 많은 곳에 가면은 뭐 그 정도 금액을 받고 그저 수익률을 투자하셔서 받을 수가 있는데요. 네. 하지만 요즘 오피스텔이 수익률도 떨어지고 맞아요. 또 공시율도 많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신축이라고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신축이다 보니까 처음에 대한 기대감은 있을 거예요. 근데 과연 내가 이 3억이라는 돈을 투자해서 네. 수익을 얼마나 받을지가 생각하시는 게 가장 첫 번째거든요. 그래서 이 지역이 물론 용산을 뒤로 두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지역이긴 합니다. 하지만 좀 이 비싼 오피스텔 투자하시기에는 조금 위험성이 있거든요. 여기서도 좀 거리가 있어 보이는데요. 예, 그렇죠. 정확한 지금 위치를 말씀 안 해주셨는데 아마 신축이 뭐 여기서 조금 거리가 있고 아마 숙명여대 뒤쪽으로 이렇게 이어지는 것 같은데요. 네. 차라리 그러니까 오피스텔 투자하는데 요즘에 유망지가 굉장히 많잖아요. 그쵸. 예, 물론 뭐 마곡이나 문정같이 오피스텔이 공급이 엄청 많은 지역, 이 지역은 첫째로 피하셔야 됩니다. 예, 공급이 아무리 많은 좋은 지역. 곳이라도 네. 수요에 비해서 공급이 너무 많다. 이러면 당연히 피하셔야 될 지역이고요. 차라리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요. 좀 고소득 전문직들이 종사하는
도심권보다는 부도심 같은 데 있잖아요. 네. 그런 쪽을 한번 선정해가지고 좀 오피스텔 좀 알아보시는 게 더 좋을 것 같고요. 오피스텔의 투자의 생명은 그겁니다. 공실이 없어야 된다는 거죠. 네. 예, 물론 월세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차후에 내가 처음에 투자했을 당시보다 더 길게 보셔야 되기 때문에 공실 없이 쭉 갈 수 있는 그런 오피스텔을 좀 더 찾아보시고 투자를 하시는 게 좋은 것 같고요. 좀 이런 이제 지역이 궁금하시다면은 전화 주셔가지고 또 저 말씀해 주시면은 또 친절하게 상담을 한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피스텔에 투자할 시 주의사항을 몇몇 꼽아주셨습니다. 우선 수용보다 좀 공급이 많은 지역을 선택해 보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그리고 부도심을 또 역발상적으로 공략해 보자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특히나 오피스텔은 수익률이 잘 나와야 되기 때문에 공실이 있는지 없는지도 잘 임대 수익층도 잘 파악해 보시면서 접근해 보셔야 실패를 안 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렇게 지금처럼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서울전화 02-2077-6356번 활짝 열려 있고요. 문자로도 상담이 계속해서 가능합니다. 02-545-7988번으로 문의해 주시면 저희가 시간을 통해서 상담 이어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다 못다한 이야기는 세미나 자리에서 함께 풀어나가 보시면 좋으실 것 같은데요. 세미나 일정 다시 한번 체크 도와드리겠습니다. 네, 이용규 본부장님과 송선문 대표의 두 분이 함께하는 무료 세미나입니다. 2016년 하반기 부동산 유망 투자처에 대해서 분석해 주실 거고요. 7월 30일 토요일 12시 반부터 오후 5시까지 진행하게 되네요. 02-545-7988번으로 미리 예약 접수 후에 방문해 주시죠. 네, 두 분이 또 함께 진행하고 전 일정 딱 들어보니까 가계가칭의 전문가들이 대거 출연한다라고 들었습니다. 세미나가 좀 기대가 되는데요. 미리 살짝 엿볼 수 있을까요? 네, 어제도 많은 분들이 전화 주셔서 많이 예약을 하셨는데요. 아무래도 좀 특별한 시간을 갖다 보니까 네. 좀 시간이 깁니다. 예. 예, 긴 대신에 저희가 이제 영통역에서 또 무료 셔틀버스도 운행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자가용으로 오시는 분들은 경희대학교로 바로 오시면 되고요. 또 이제 뭐 지하철 이용하시는 분들은 영통역 3번 출구로 나오시면은 저희 무료 셔틀버스가 준비가 돼 있으니까요. 한번 꼭 참석해 보시고요. 한 뭐 150분 이상 오실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많이 오. 오니까 뭐 소정에 또 뭐 기념품도 챙기실 수 있을 것 네. 같고요. 아무래도 좀 요즘 뭐 동탄 지역이 좀 핫하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뭐 오피스텔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자세한 말씀을 드릴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꼭 한번 시간 내서 참석하신다면 분명히 좋은 시간이 될 거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무료 세미나인데 관련 정보도 풀어주시고 기념품도 주신다고 하니까 저도 좀 시간이 되면 참석해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이렇게 알찬 내용 시청자 여러분들께 소개해 드렸는데 좀 더 추가적인 내용은 세미나에서 직접 확인해 보시면 좀 더 도움이 될 것 같네요. 지금까지 SNK 자산관리의 이영규 본부장님과 오늘 이 시간 함께했습니다.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제부터는 돈이 되는 매물 정보들 시청자 여러분들께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다양한 매물들이 기다리고 있는데요. 매물을 보시다가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다면 서울전화 02-2077-6393번으로 문의해 주시죠. 저희가 친절하게 상담 이어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알짜배기 매물을 선점해 오신 두 분도 소개해 드릴 텐데요. 더 굿모닝 투자 컨설팅의 김철문 대표 그리고 ANC 도시개발의 김성국 소장 두 분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시죠. 네,
안녕하세요. 네, 이제 두 분과 차례대로 매물 정보 만나보기 전에 추적 포인트부터 간략하게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성국 소장님, 오늘 어떤 매물 소개해 주실 건가요? 네, 오늘 제가 준비한 매물은 우면동과 함께 R&D 특구로 지정이 된 양재동 매물이 되겠는데요. 실사용 면적이 15평으로 공간 활용도가 매우 뛰어나기 때문에 비좁은 공간에 불편함을 느끼신 분들께 추천해 드릴 수 있는 차별화되고 경쟁력 있는 양재동 신축 투룸 다세대 주택을 준비했습니다. 네, R&D 특구 지역인 양재동을 공략해 보도록 하겠고요. 김철문 대표의 매물 정보도 궁금해집니다. 어떤 지역에 어떤 매물인가요? 예, 제2의 강남으로 도약하는 곳이죠. 용산의 중심 지역 용산역 인근에 있는 매물이 되겠습니다. 바로 본 매물 같은 경우는 상업 지역에 바로 접해 있습니다. 네. 그만큼 미래 가치가 높다고 볼 수 있는데요. 개발의 중심축에 있기 때문에 그만큼 향후에 개발 가치를 볼 수 있겠고요. 이 매물은 안공된 매물이기 때문에 그만큼 실제 바로 볼 수 있는 매물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명동인데요. 명동의 중심 지역 상권이라든지 핵심 교통 업무 단지입니다. 여기에 바로 굵직한 임대차 수요를 안고 갈 수 있는 본 매물, 바로 필동 상가에 있는 매물로서 배후에는 남산이 바로 있기 때문에 쾌적한 주거 환경도 갖추고 있는 매물을 준비해봤습니다. 네, 이렇게 한강을 기준점으로 남과 북에 있는 매물 정보들 이제부터 풀어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지역부터 만나보실까요? 화면으로 준비했습니다. 오늘 먼저 가볼 곳은 용산구 신계동에 위치한 다세대 주택입니다. 1호선 경의 중앙선 용산역에서 도보 5분 거리고요. 2016년 5월에 준공이 완료가 된 건물입니다. 5층 건물에 2층에 위치해 있고요. 매매 금액은 2억 7,800만 원, 임대 예상 금액은 전세 보증금으로 했을 때 2억 1,000만 원이 예상이 되고요. 실제 투자 금액 6,800만 원에 만나볼 수 있는 매물입니다. 네, 첫 번째 지역 용산부터 공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용산역에 도보로 이용할 수 있는 역세권 매물 준비하셨는데요. 추가적인 입지 여건 소개해 주시죠. 네. 현재 보시면 용산역 주변이 네. 개발의 중심축이라 볼 수 있는데요. 바로 인근 지역에 보면 전자상가라든지 주변 지역 같은 경우는 지가가 높기 때문에 공급이 거의 없습니다. 특히 용산의 개발 중심축이 바로 한강로 축과 바로 맞은편에 온효로 라인이라 볼 수 있는데요. 이 중앙에 있는 부분이 바로 전자상가를 끼고 있는 신계동 매물이 되겠습니다. 그만큼 입지 여건이 탁월하다 볼 수 있는데요. 네. 용산역 주변에 지금 빠른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현재 보시면 2구역, 3구역, 4구역, 5구역인데요. 현재 그 주상복합 아파트에서 삼성이라든지 대우, 최근에는 효성건설에서 4구역 개발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여기 같은 경우는 대규모 호텔이라든지 여기에 주상복합 고급 아파트, 여기에 더불어서 아모레 퍼시픽이라든지 LG U+, 그리고 최근에 신라 면세점도 오픈했죠. 주변 지역의 가치가 날로 상승하고 있는데요. 바로 이 지역의 앞으로 보시면은 그 강화문 앞에 보면은 굉장히 넓은 공원이 있습니다. 네. 이 라인 쪽에 강화문 라인보다 더 큰 파크웨이 공원이 또 들설 예정으로 잡혀 있습니다. 또한 본 매물이 현재 보시면 용산역과 더불어 5분 거리에 있습니다. 용산역은 아시겠지만 1호선, 4호선, 중앙선, 경의선, KTX 다양한 노선이 있습니다. 여기에 바로 접근성이 뛰어나는 장점이 있겠죠. 그리고 바로 보시면은 이마트라든지 아이파크, 그리고 신라 면세점, 다양한 전자상가의 멀티플렉스 상권이 있습니다. 또한 본 매물 지역으로 바로 양옆에 핵심 축인 홍대 상권과 이태원 상권이 있기 때문에 양옆에서 편의세를 많이 누릴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을 뿐만 아니라 바로 그 서울역 쪽으로 이동하시면은 여기에 명동 중심 단지가 있습니다. 다양한 그 백화점과 상권 이런 부분을 누릴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본 매물 주변 지역 같은 경우는 다양한 주변에 인근에 뭐 숙명여자대학교라든지 홍대, 연세대 다양한 또 대학군이 있기 때문에 교육 요건도 상당히 탁월한 주거 환경을 끼고 있다고 볼 수 있죠. 네. 특히 중요한 부분이 용산하면 녹지축입니다. 경의선 지상구간을 공원화했다든지 우리가 보면은 민족공원 앞으로 추가적으로 일반에 개방될 공원이 있습니다. 여기에 더불어서 바로 효창공원이 인근에 있다는 또 장점을 띄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용산 투자를 생각하고 계시는 분들은 아무래도 입지보다는 이 호재를 보고 들어가시고 계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으실 것 같은데 본 매물이 용산역 인근에 위치해 있고 용산하면 이 용산역을 중심으로 개발 호재들이 상당히 많아서 수혜까지도 기대가 되고 있는 매물입니다. 어떤 호재들이 있는지도 함께 체크해 주시죠. 예, 지금 우선적으로 교통편을 들 수 있는데요. 네. 현재 보시면은 강남의 지하철 접근성이
보통 40분 거리입니다. 환승할 경우요. 이런 부분이 앞으로 신분당선이 착공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강남권까지 연결된다면 약 10분 이내에 최소한 접근할 수 있는 그런 강남의 접근성이 탁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여기에 더불어서 용산민족공원이 2017년도 말까지 미군 철수를 통해서 이 지역의 다양한 문화시설이라든지 편의시설을 설치함으로 인해서 일반인에게 개발할 예정으로 잡혔기 때문에 이런 가치 창출이 예상되는 쾌적성 또한 굉장히 핵심 하도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또한 바로 현재 캠프인 부지가 있는데요. 미군이 현재 이 지역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초고밀도 개발, 여기에 50층 건물이 8개 동 정도로 들어설 예정으로 잡혔기 때문에 본 매물의 접근성이 상당히 뛰어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특히 본 매물과 더불어 약 3분 거리에 지금 7성급 호텔 1750석이 지어지고 있습니다. 2017년도 하반기 입주 예정으로 잡혀 있는데요. 여기와 더불어서 면세점과 바로 인근의 전자상가와 결합 방식으로 이 주변 지역 같은 경우는 꾸준히 개발될 여건이 크기 때문에 본 매물 가치 계속적으로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용산민족공원과 더불어서 핵심 하도인 용산의 국제업무단지입니다. 국제업무단지 같은 경우는 현재 사업이 자초됐지만 그 소유권 부분이 어느 정도 해결됐기 때문에 앞으로 2년 정도면 실질적으로 국제업무단지의 그 개발 용역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추가적으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네. 이런 부분에 포인트를 맞춰서 접근하시면 개발 호재에 상당히 많은 효과를 볼 수 있는 입지 여건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다양한 용산 개발 포인트들 설명해 주셨는데 개발 완료 시점이 먼 미래가 아니라 가까운 미래에도 응축이 돼 있는 만큼 향후에 집가 상승까지 기대가 되고 있는 매물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건물을 좀 자세히 들여다볼 텐데요. 이미 준공도 완료가 된 건물이라고요? 예, 맞습니다. 용산에서 보기 드물게 준공이 완료됐기 네. 때문에 그만큼 편하게 오셔서 볼 수 있는데요. 자, 5월 달에 준공된 건물이기 때문에 굉장히 깨끗하다고 볼 수 있겠죠. 넓은 거실과 투룸, 발코니로 되어 있고요. 여기에 기본적으로 풀옵션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임차인이 선호하는 그런 구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특히 이 매물 같은 경우는 주차 비율이 상당히 좋습니다. 한 세대당 한 대꼴이기 때문에 그만큼 주차의 어려운 부분이 해결됐다고 볼 수 있겠고요. 바로 인근의 용산역의 접근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뛰어난 입지 여건을 가지고 있는 매물이라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이미 완공된 건물이기 때문에 직접 가보셔도 좋으실 것 같은데요. 시청자님의 눈으로 판단해 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제일 중요한 가격 체크부터인데 어떻게 형성이 돼 있나요? 자, 용산의 바로 접근성, 지가가 굉장히 높습니다. 상업지역과 바로 접해 있는 부분인데요. 이 지역의 한 평당 보통 가격이 4천만 원 정도 호가하는 지역입니다. 그런데 분양가는 굉장히 저렴하죠. 네. 2억 7,800만 원입니다. 여기에 실제로 전세를 놓을 경우 기본적으로 2억 1천 이상이기 때문에 약 6,800만 원 투자가 가능한 매물일 뿐만 아니라 이 지역 같은 월세로 원하신 분이 또 있는데요. 보증금 보통 2천만 원에 월세 80만 원 정도 예상하시면 되겠고요. 1금융권에서 은행 대출을 활용하신다면 1억 8천만 원 정도 예상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에 은행의 지렛대 효과를 이용하신다면 실질적으로 여기에 투자되는 비용이 7,800만 원 정도 안정적인 임대를 안고 가시다가 향후에 개발에 따른 그 수혜를 볼 수 있는 매물이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끝으로 유의사항까지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점에 좀 주의를 해볼까요? 네, 용산 지역은 굉장히 좋은 지역이다 보니까 자녀한테 증여라든지 이런 부분을 좀 생각하는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만큼 용산은 개발 가치가 무궁무진하기 때문에 그럴 때는 수혜가 많이 있을 지역으로서 시간적인 여유, 그만큼 중장기적으로 보시면 안정적인 투자처로 손꼽히는 지역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시간적인 여유만 갖고 접근해 보시면 좋은 투자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용산구 신계동에 위치한 다세대 주택 매물 소개해드렸는데요. 다시 한번 화면으로 정리 도와드리겠습니다. 네, 이제는 한강을 건너서 두 번째 매물이 위치한 지역으로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으로 함께 보시죠. 이어서 가볼 지역 서초구 양재동에 위치한 다세대 주택 매물입니다. 신분당선 양재시민회숙역에서 도보 10분 거리에 위치해 있고요. 오는 8월쯤에 준공이 완료가 되겠습니다. 5층 건물의 3층에 위치해 있고요. 매매 금액은 3억 2,500만 원, 임대 예상 금액은 전세 보증금으로 했을 때 3억 원, 실제 투자 금액 2,500만 원에 만나볼 수 있는 매물입니다.
네, 향후에 한국판 실리콘밸리라고 불리울지도 모르는 양재동으로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 매물을 위치한 입지부터 좀 설명해 주실까요? 네, 본 매물의 인근에는 현대 기아차 본사와 삼성, LG, KT R&D 센터 등이 밀집해 있어 직주 근접이 가능한 임차인 수요가 7만여 명에 달하고 있어 임대 수요가 매우 풍부하며 양재동은 중소기업 R&D 육성구역으로 지정되어 중소기업 부설 연구소가 많이 생겨날 전망입니다. 이로 인해 앞으로 더 많은 인구 유입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구룡산과 대모산, 청계산 등 풍부한 녹지 공간과 양재천 및 양재 시민의 숲이 있고 지역 곳곳에 근린공원과 체육시설이 잘 돼 있어 쾌적한 생활환경을 갖추고 있습니다. 교육시설로는 매연초등학교와 언남 중고등학교가 한 곳에 자리 잡고 있어 학부모님들이 선호하는 지역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생활 편의시설로는 이마트, 코스트코, 하나로마트가 위치해 있고 의료시설로는 삼성의료원과 강남 세브란스 병원을 편리하게 이용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도보 10분 거리에는 신분당선인 양재 시민의 숲역을 이용하실 수가 있고 양재 IC와 연계되는 경부고속도로와 현재 개통 운행 중인 강남 순환 도시고속도로 그리고 양재대로, 강남대로 등이 인접해 있어 도심은 물론 전국을 빠르게 이동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편리한 교통망과 생활 편의시설, 풍부한 녹지 공간이 잘 돼 있어 주거 지역으로서는 서울에서 손꼽힐 정도로 우수한 입지 여건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입지 여건 서두에 풀어주셨습니다만 양재동 하면 이제 R&D 센터를 빼놓고 얘기할 수가 없는 지역이 됐습니다. 관련 호재들도 상당히 많다라고 들었는데요. 이 지역적인 호재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최근 정부가 투자 활성화 대책으로 발표한 양재 우면 100만 평 부지 기업 R&D 특구로 조성한다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양재동 일대는 교통 및 물류 기반이 잘 돼 있어 약 320여 개의 연구소가 생겨난 곳입니다. 양재우면 R&D 단지는 지리적 이점이 좋아 관련 인프라를 많이 구축하지 않더라도 지방에 있는 중소기업들이 오가기 쉬운 장점이 있으며 2020년 이후 현대 기아차 본사가 글로벌 R&D 센터로 탈바꿈할 예정입니다. 더불어 수도권 광역 급행철도인 GTX와 위례 과천선이 관통할 예정이어서 도시명 R&D 지역으로 가능성이 더욱더 부각되고 있습니다. 본 매물지에서 가까운 할인그룹이 인수한 2만 8천여 평의 파이시티 부지에는 백화점, 쇼핑몰, 오피스텔 컨벤션 센터 등 최첨단 복합물류 유통센터로 함께 조성하고 운영할 계획을 구상 중에 있습니다. 현재 나대지 상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개발 진행이 가속화되고 있고 개발 진행은 곧 눈으로 확인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경부고속도로의 지하화 사업을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경부고속도로 상습 정체 구간인 양재 IC에서 한남 IC 구간을 지하는 도로화하고 지상은 녹지 공간을 조성하여 문화와 상업이 복합된 공간으로 조성하는 계획이 있습니다. 많은 개발 호재로 인해 지역 상권 활성화와 많은 인구 유입이 예상되며 동시에 시세 차익까지 거둘 수 있는 앞으로의 가치가 더욱더 기대되는 지역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양재동의 개발 호재들까지 체크해봤고요. 준공까지도 얼마 남지 않은 기간입니다. 어느 정도 건물이 완성도가 진행이 됐는지 한번 체크해 주실까요? 네, 본 매물 8월 준공 예정입니다. 네. 5층 건물에 3층의 매물이며 외관은 사면을 대리석 시공하고 내부는 차별화된 마감재로 처리되겠으며 6m 도로 코너에 접해 있어 개방감과 채광이 매우 뛰어난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시스템 에어컨, 빌트인 냉장고, 드럼 스타키 등 풀옵션으로 신축할 예정이고 거실과 주방이 완전 분리되어 있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실사용 면적이 15평으로 공간 활용도가 매우 뛰어난 장점을 가지고 있으며 비좁은 공간에 불편함을 느끼시는 분들께 맞춤형 매물이라고 되겠습니다. 현재 공사 마무리 단계여서 현장에 방문하셔 확인하시고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8월에 준공을 앞두고 있습니다. 준공이 임박한 만큼 직접 현장에 가시면 현장 모습을 톡톡히 눈으로 보실 수가 있는데요. 직접 확인해 보시고 정말 개방감이 있는 주택의 매물인지 눈으로 확인해 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서초구 양재동에 위치한 매물인데요. 아무래도 동네가 동네인 만큼 가격적인 부분도 중요할 것 같아요. 어떻게 형성이 돼 있는지도 체크해 주시죠.
네, 본 매물의 가격 3억 2,500만 원입니다. 전세가 3억 예상하며 실투자금 2,500만 원입니다. 월세 임대 시 보증금 2천만 원에 월 130만 원 예상되며 대출금 2억 2,500만 원 이용하여 8천만 원 투자 시 대출 이자 제외하시고 매월 약 70만 원씩 가져가실 수 있는 수익성과 임대 경쟁력까지 갖추고 있는 앞으로의 가치가 매우 기대되는 매물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월세가 100만 원 이상이 나오려면 그만큼 소비층이 그 주변에 위치해 있어야 된다라는 말인데 아무래도 이 지역에 대기업군들이 많이 들어가 있고 인구는 계속해서 늘어가고 교통은 편리해지고 있는 지역입니다. 임대 수익률도 꼼꼼하게 챙겨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고요. 끝으로 유의사항까지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 매물 투자할 시 어떤 점에 좀 유의해 볼까요? 네, 현재도 많은 임대 수요가 있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개발 호재로 인해 임대 수요는 더욱더 늘어날 것으로 보여집니다. 본 매물 현재 공사 마무리 단계여서 직접 눈으로 확인하실 수 있으며 주변의 개발 호재와 개발 진행 상황을 정확히 확인하시고 투자하시기를 유의사항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고민이 되신다면 직접 한번 현장 방문을 하시면 또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양재동의 R&D 특구센터로 지정이 되면서 대기업들이 속속 몰려들고 있는 만큼 직주 근접을 또 선호하는 임대층들이 풍부할 것 같은데요. 미리 현장 다녀와 보시죠. 이렇게 서초구 양재동에 위치한 다세대 주택 매물 정보까지 소개해드렸는데요. 다시 한번 화면으로 정리 도와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김철문 대표께서는 강북 쪽에 굵직굵직한 호재들이 집중되어 있는 매물 정보를 좀 선점해 오시지 않았나 보겠습니다. 용산구에 이어서 이번에는 중구 매물 만나보도록 하겠는데요. 구체적인 입지 그리고 개요 같은 정보들 화면으로 준비했습니다. 함께 보시죠. 마지막 매물은 서울 중구 필동에 위치한 다세대 주택 매물입니다. 3호선과 4호선 충무로역에서 도보 5분 거리고요. 올해 12월쯤에 준공이 완료가 되겠습니다. 6층 건물의 3층에 위치해 있고요. 매매 금액은 2억 7,500만 원, 임대 예정 금액은 전세 보증금으로 했을 때 2억 5천만 원, 실제 투자 금액 2,500만 원에 만나볼 수 있는 매물입니다. 네, 중구 필동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개요 보니까 충무로역에서 도보 5분 거리 역지나 역세권 매물에 집중을 하면서 매물을 선점해 오셨습니다. 입지가 기대가 되는데요. 소개해 주실까요? 네. 좋은 입지라고 볼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앞쪽에 상업지역인 상권이 있습니다. 바로 뒤쪽으로는 남산의 녹지타운이 있죠. 자, 본 매물 같은 경우 상단 쪽을 보시면은 바로 남대문, 명동, 강화문 시청이라든지 동대문 상권을 바로 끼고 있다는 장점이 있겠죠. 그리고 바로 뒤쪽에는 남산 공원이 있기 때문에 이런 쾌적성을 끼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중구는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관광, 쇼핑, 업무타운의 중심지로서 실제로 업무타운이 전체 면적의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주거 수요가 필요한 지역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특히 이 지역은 아시겠지만 최근에 그 SK 네트워크에서 실질적으로 이 지역의 플랜에 대해서 조사를 해보니까 이 지역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관광, 쇼핑이라는 그 문구의 클릭 횟수가 가로수길 같은 경우 실질적으로 7만 건이었는데 이 지역 같은 경우는 거의 20만 건이라는 결론에 이를 때 결론적으로 이 지역의 관광의 중심 단지라 이런 부분이 장점이 있겠습니다. 특히 최근 들어 관광객 수가 거의 1,300만 명이 육박하는데 이런 수요가 바로 인근 지역에 바로 거의 90%가 이 지역을 탐방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또한 본 매물 같은 경우 실질적으로 바로 중심부에 있는데 본 매물이 바로 충무로역과 더불어 5분 거리에 있습니다. 충무로역은 아시겠지만 3호선과 4호선이 교차하는 더블 역세권이죠. 또 양옆에 한승역이 있습니다. 서울역에 강역 교통망이 있죠. 또 우측으로 이동하시면 동대문 역사 공원역에 다양한 한승 역사가 있기 때문에 이런 교통의 중심부를 끼고 있는 장점이 있겠습니다. 또한 본 매물 지역 바로 보시면은 대한극장이 있습니다. 그리고 인근의 명동 지역에 그리고 동대문 쪽에 보시면은 롯데 면세점이라든지 신세계 면세점, 두산 면세점이 3개가 있다는 부분이 결론적으로 이 지역의 관광 쇼핑의 중심 단지라는 그 의미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야말로 이 지역 같은 상권의 중심 핵심 상업 지역의 그 가치를 듬뿍 안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또한 인근 지역에 보면 상권뿐만 아니라 많은 고궁이 있죠. 관광 단지라 볼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옆에 보시면 한옥마을이라든지 인근 경북궁이라든지 다양한
고궁이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 주변 지역 같은 경우는 관광 코스로서 그만큼 많은 인기가 있는 지역이라 볼 수 있습니다. 네. 또한 본 매물이 바로 옆에 보면 동국대학교 후문인데요. 동국대학교 학생 수가 2만 명이 이릅니다. 이런 그 임대 수요라든지 바로 여기서 2분 이내에 남산공원을 바로 이동할 수 있는 그런 녹지타운이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주거 환경이 굉장히 뛰어난 입지 여건이라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입지 설명해 주면서 언급해 주셨듯이 중구에는 상당한 수식어가 많습니다. 대한민국 대표 상권이라든지 대표 관광지 그리고 공시지가 상위 지역이 몰려 있는 지역이니만큼 이에 걸맞는 호재들도 상당히 많다라고 들었습니다. 중구에는 어떤 호재들이 있나요? 예, 중구는 그 관광 산업의 핵심이라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최근 들어서 마이스 산업의 그런 핵심 하두인데요. 보시면 바로 서울역 쪽의 역세권 개발의 하두를 통해서 서울역의 고가공원이 70년도에 실질적으로 건설됐는데 이 노후화를 통해서 실제로 이 지역의 고가공원화 지금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오늘도 이 지역을 지나가 봤는데요. 벌써 빠르게 진행되어 있습니다. 아마 2017년도 하반기에는 오픈을 통해서 많은 그 주변의 인근 주민들의 효과라든지 주변의 가치 창출 이런 부분의 녹지로 인해서 주거 환경 또한 상당히 뛰어난 환경이라 볼 수 있는데요. 이뿐만 아니라 명동 쪽에 보시면은 지금 현재 명동에서 많은 외국인 관광객들이 쇼핑하고 남산 쪽으로 관광을 할 때 굉장히 피곤한데요. 이런 부분 해소하기 위해서 명동부터 실제로 예정자라 그리고 남산까지 이루어지는 보행로가 지금 건설 예정으로 잡혀 있죠. 이뿐만 아니라 지하상가 같은 경우는 해연동이라든지 남대문 그리고 명동이라든지 을지로 시청까지 연계해서 실질적으로 외국인들이 지상뿐만 아니라 지하까지 쇼핑할 수 있는 그런 다목적으로 이 관광 쇼핑센터가 들어설 예정으로 잡혀 있다는 장점이 있겠습니다. 특히 우리나라 같은 의료 관광 특혜 단지로서 그만큼 기술이 뛰어난데요. 자, 을지로 명동 지역이 이런 그 핵심 하두로서 그만큼 인기 있는 지역입니다. 최근 들어서 중구에서 중국이라든지 러시아를 통해서 이 주변 지역에 많은 관광 홍보단을 보냈습니다. 이 지역에 그만큼 앞으로 꾸준히 의료 관광 특허 단지의 그 효과가 계속적으로 상쇄할 걸로 예상되는 그런 뉴스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뿐만 아니라 주변 지역에 보시면 동대문 상권입니다. 여기에 패션 디자이너들만 실질적으로 10,000명 이상의 점포 수만 거의 4만 개 이릅니다. 이 지역이 100년의 역사를 자랑하는데요. 네. 이런 주변 지역 같은 경우는 꾸준히 서울시라든지 두산그룹에서 여기에 실질적으로 투자를 통해서 주변 지역 같은 경우는 예전에 상권을 다시 한번 행복할 뿐만 아니라 많은 가치 창출을 이루고는 핵심 동대문 상권이 다시 일어나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또한 중심부에 보시면 세운상가가 있는데요. 세운상가가 도심재생 사업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많은 관광객 수요를 이끌 수 있는 문화시설이라든지 새로운 건물을 통해 주변 지역에 많은 일자리가 창출될 지역으로 예상되는 호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을 통해서 고급화하는 게 특징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특히 중구는 주차장이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요. 여기는 대지 면적이 350평 정도이기 때문에 그야말로 주차 공간이 넓은 부분이 장점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가격이 궁금해지는데요. 어떻게 가격은 형성이 또 돼 있나요? 자, 분양가가 굉장히 저렴합니다. 우리가 보면 바로 앞쪽 명동 같은 경우는 한 평당 공시지가 2억 7천 정도 이루고 있는데 본 매물이 인접지에 있으니까 그만큼 공시지가가 높은 지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있습니다. 네, 그리고 김철문 대표께서는 마지막으로 세미나 일정도 함께 준비하고 계시는데요. 일정 체크 화면으로 도와드릴게요. 네, 무료 세미나가 진행하게 되고요. 2천만 원으로 소형 아파트에 투자하는 법에 대해서 설명해 주실 겁니다. 매주 목요일 오후 2시에 진행되고요. 02-316-2004번으로 접수해 보시고 방문해 보시죠. 네, 오늘 돈이 되는 매물 정보 시간에는 지금까지 ANC 도시개발의 김성국 소장 그리고 더 굿머니 투자 컨설팅의 김철문 대표 두 분과 오늘 이 시간 함께 해봤습니다. 오늘 돈 말씀 고맙습니다.